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10,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금성산입니다. 시즌 22구 첫 번째 이야기. 2022년 1월 1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그동안 꾸준히 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이제는 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직설적으로 좀 표현을 할 거고, 그동안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가설로서 어떤 기반적인 이야기들을 한 4년 정도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뭐 전체를 들으신 분들이나 부분적으로 들으신 분들이나 시즌 22에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 의식이, 생각이 각성된 분, 열리신 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한 이야기고, 각 단편별로의 오류나 또는 하나의 주제가 됐건 하나의 사건이 됐건 하나의 시대를 여러 각도의 가설로 이야기된 것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서로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을 더 이해하시다 보면 과거의 어떤 흐름이, 운동이, 또는 과거를 그런 흐름과 운동을 기록하는 그 기록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현재가 됐건 과거가 됐건 미래가 됐건 전체를 담을 수 없는 거고, 기록자의 입장에서의 사상적인 기울기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쉬운 말이 승자의 기록이고, 그 기록을 기반으로 역사와 정치와 종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금성에 사회된 이야기는 그러한 특정 분야에서 모두가 출발을 하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분야를 만들어낸 중심에 대한 과거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지금 시대의 판을, 또 현재 나 자신이 거하는 위치를 인지함이고 이해함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로 스스로의 마음에서의 평안함을 찾아서 어느 한쪽으로나 기울어지지 마시고 자기 중심을 찾고 자기 의식을 찾아서 이 시대를 지혜롭게 나아가시라는 거고, 결국은 현실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즌 22는 할 거고, 물론 과거의 이야기들, 가설들 또는 현재 이야기들을 서로 충돌시켜 보면서 이 지금 시대의 파도를 과거의 어떤 폭파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과거 운동이 시작이 지금 어떤 파장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왜곡되어진 왜 왜곡되어졌고 이게 왜 펼쳐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이제는 각성 또는 깨달음, 이해의 시대를 살아가셔야 되는 시간대입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나 지금 어떤 이러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기반의 흐름이 지금 이미 우리가 19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작용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각성을 하면서 이 시대를 잘 이해를 하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근데 이제 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자주 이제 견제를 하는 국뽕이 됐건 종교적인 입장이 됐건 또는 너무 음모론적 입장이 됐건 너무 정치적 입장이 됐건들에 대해서 언제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들의 절대적 기준, 진리적 기준에 갇히지 말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런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거나 또는 정치적인 거나 그 음모론적인 거나 그러한 것들에 빠지는 사람들의 본질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다수보다는 소수고 소수 스스로가 그 의식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좀 강하신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이 성향이 있는 거고 그런 에너지들이 좋은 방향으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작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겁니다. 아무튼 이 동부 13도 관점, 동부 13도 시즌 1에서 정리한 동부 13도 또는 동부 13도의 어떤 국가적인 교차점이 그 미국이 되는 거고 영국이 되는 거고 또 그게 조선과 또는 과거의 동북 구성과 그러한 그 중요한 거점 포인트, 거점 영역들의 실체다. 이제 뭐 이 정도는 이해하시리라 보고 그러면 이 결국은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한 거고 미국이 영국의 시스템을 발전시킨 거고 영국이 조선사의 기록과 비슷하고 또는 프랑스나 이런 왕조사가 조선 왕조하고 비슷한 이유는 결국은 어느 시점이라고 표현하기 그래도 아무튼 기록이 한 곳에서 출발되었다라고 이 정도는 이제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아무튼 인현왕후 숙종 그리고 이 인현왕후는 여양부원군 민유중과 은성부부 송씨의 차녀이다. 민유중 중요합니다. 민유중 숙종. 자, 인현왕후. 이제 우리는 가장 많이 아는 이야기가 장희빈과 인현왕후, 서인, 남인, 뭐 이 정도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또 많이 나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숙종, 장희빈, 인현왕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자 기록에 조선왕조 기록에 이런 그 우리 드라마나 영화 속에 각인된 이미지들이 너무 작용되고 있는 거고 이 로컬 지점에서의 로컬 영역에 너무 갇혀 있는 의식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대조선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온 것도 있지만 어떤 역사적 실체를 찾기 위해서 그 이 한반도라는 공간에 대한 이질적인 문제가 느끼는 부분에서 반주가 됐건 중국 대륙 쪽이 됐건 사람들이 의식이 바라보는 거고 실제 그거의 가장 쉬운 예가 북한의 천리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찾아봐도 없다. 뭐 이제 요거는 이제 기초적인 거고 조금이라도 금성이 살인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의 그 역사적인 그런 장소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허무맹랑하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록들을 기반으로 이 제국을 거쳐 국가로 탄생하였고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법에 과거의 법이 이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를 그런 기반으로 또 개척해서 현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미래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현재의 삶에 더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아라곤의 캐서린 헨리 8세 자 많이 이야기했던 헨리 8세가 숙종이 되는 거고 이 아라곤의 캐서린이 인현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선왕조 기록하고 이 영국사, 유럽사의 이 기록하고 시대가 다릅니다. 이 시대가 다름은 일단은
금성이 사인된 이야기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 파괴론적 입장을 시즌 1부터 가는 거고, 그건 뭐냐면 저희가 결국은 이 기록을 기반으로 추적을 하는 거고, 이 기록의 유사성을 먼저 보시라. 그리고 이 기록이 시간대가 편집되어져 있는 거의 부분에 있어서는 양면성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시간대가 짜집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영국사, 프랑스사, 독일사 이러한 것들이 이 흐름이 짜집기가 되어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의 이야기의 본질은 같은 이야기다. 뭐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금성이 사인 이야기에서의 가설은 헨리 8세 숙종이다. 아라곤의 캐서린 인현왕후다. 자, 서인입니다. 스페인 쪽은, 스페인, 프랑스 쪽은 거의 서인 쪽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아라곤의 캐서린이 잉글랜드 여왕 메리 1세의 어머니이고, 스페인어로 카탈리나 다라곤. 자, 카탈리나 아라곤, 다라곤, 뭐 이제 이 표현들은 아냐, 다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제 언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좀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것들은 또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게 강상원 박사니까 어찌됐건 뭐 이제 거기에도 오류와 또는 그런 단편들의 오류들은 다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큰 맥락을 이해하셔라.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고, 아무튼 이 아라곤의 캐서린 스페인이 우리 기록에는 서인 인현왕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인현왕후는 민유중 중요합니다. 민유중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영화로 헨리 8세 엠블린, 이제 이게 헨리 8세가 되는 거고 엠블린이 되는 거고, 이 엠블린이 결국은 장희빈이 되는 겁니다. 장희빈.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가채 머리가 됐건 이 가채 머리가 됐건 뭐 이런 것들은 유럽사에서는 이 뭐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턱을 가리기 위해서 여자들이 머리 위에 뭐 배 모양이 됐건 장식을 뭐 심하게 하는 그것도 결국은 가채로 보시면 되고, 저런 가채들의 것들은 우리가 또 멕시코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자, 그랬을 때 이 헨리 8세, 그리고 이 헨리 8세가 또 그 프랑스 왕에서는 루이 14세 태양왕으로 캐릭터가 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왕조의 기록이라는 왕의 개념이 됐건 중국 황제의 개념이 됐건 이런 것들이 유럽사에서는 결국은 이 로마 교황과 또는 각 왕과의 관계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동양사에서는 중국 황제와 조선 왕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조선 왕은 황제가 이제 명나라 황제냐 청나라 황제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결국 그러면 왕의 역사도 황제의 역사에서 가지를 친 게 아니냐.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교집합들은 고려, 조선, 이 왕조나 일본 역사의 천황 덴노 쇼군의 개념이 됐건 이런 것들로 이 이분법이 되지만, 결국은 이게 처가와 남자 쪽하고의 이 연결성으로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리고 결국은 남과 여가 갈라지는 대립되는 이야기들의 연속성이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국가라는 제국이라는 거는 그게 공화국의 탄생 이전에는 제국이고, 이 제국의 탄생의 본질은 그 세도 가문이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막부 시대라고, 막부 자체를 세도 가문의
이꼬르를 연결시키면 많은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민유중의 후손으로, 자, 인현왕후 생부인 민유중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사도시 첨정으로 사후 중의주부 영의정 여성 부원군에 추봉된 민치록, 어머니는 강고한 한산 이씨이다. 자, 결국 민유중의 후손이 명성황후가 되는 민씨가 나오는 겁니다. 민씨. 자, 명성황후 민씨. 그러면 민유중 후손이 명성황후가 되는 거고, 명성황후는 결국은 계보가 서인이 되는 겁니다. 서인. 인현왕후, 민유중의 즉 민유중의 딸이 인현왕후가 되는 거고, 민유중은 서인이 되는 거고, 서인이 스페인이 되는 거고, 서인의 또 후손의 대를 이으는 게 결국은 여자 쪽 가문이 또 이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거고, 이 서쪽은 스페인 또는 프랑스 쪽으로 보면 되는 거고, 이 여기에 대립한 남인을 동쪽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동쪽, 동북부 또는 동북부나 또는 이제 우리는 남인으로 보는데, 남인 또 네덜란드인 그 나낙 또는 그 뭐 천주교 또는 그 이런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랬을 때 명성황후가 결국은 그 이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우리 쪽 세트에서는 그 일본 차객들에게 이제 뭐 죽은 걸로 나오는데, 결국은 이 실질적인 그 명성황후를 제가 시즌 1에서 그 CC 누굽니까? 그 오스트리아의 그 황제 요제프 1세의 부인 그 CC를 명성황후의 가장 가까운 캐릭터고, 명성황후의 암살 사건의 오리지널 모티브가 된 그 인물이 CC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즉, 이 유럽사에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사라지면서 등장하는 영국 세력, 독일 세력, 뭐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전쟁이 등장하니까, 이 독일의 등장이 결국은 그 일본의 등장하고 비슷한 비슷한 이 시스템의 확장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고종의 사진이 있고 명성황후의 사진이 있다면 이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존재해야 맞는 겁니다. 언제 이 세트에 역사가 이식되어졌느냐의 이야기는 금성의 사진에서 그동안 꾸준히 가설로 이야기했을 때는 결국은 일본 제국이 탄생하면서 그 기반의 설정과 관련이 있고, 그 일본 제국의 탄생을 밀어준 영국, 즉 세도 가문, 대영 제국이 아메리카 무대에서의 미국의 탄생에 그 메이슨 살인들의 그 등장으로 과거에 했던 혈통 시스템의 제국주의적 개념이 좌우로 밀려나간 게 유럽으로 또는 동양으로 나간 거고, 거기에 그 실질적인 그 대영 제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가문이 유럽사의 독일이고, 동양사의 일본은 그 큰 프레임에서 정반의 하나의 그 확장성을 두고 기록의 이식을 기반으로 그 작용되어진 것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금성이 사인된 이야기에서는 추론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가 고조이고 여기가 명성황후라고 이런 이미지를
각인되어서 교육되어진 사람들은 이거를 믿겠지만 이런 이미지의 화상과 그러한 류의 수많은 역사의 카피본들이 존재한다. 그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즉 일본이라는 것 자체를 그 교육과 또는 자본을 밀어주는 세력이 영국 쪽이 되는 거고, 음모론 쪽으로는 이제 뭐 베어링 가문이 됐건 기타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 됐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우리가 표면적인 역사에서는 대영 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일본에 이식을 시켜주는 거고, 제국을 탄생시켜주면서 그 제국을 제국의 과거 역사성을 이어주는 기록들을, 또는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에서 한자 기록을 다 밀어내는 그러한 본질이, 결국은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 전쟁에서 영국의 승리로 인해서 이 한자적 기록들이 지금의 동양적인 위치로 다 밀려져 나오는 그 과정을 어떤 실체가 되는 애들이 일본 제국의 초창기의 모델이고, 결국은 아메리카에서의 남북 전쟁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의 독립협회적인 외신적인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이 치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또는 동양으로 과거의 봉건적 혈통적 시스템의 제국주의적인 것들이 강하게 작용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1차, 2차 세계대전 때 결국은 이 공화국을 기반으로 하는 이 세력이, 금성이 사연 이야기에서는 한국협회와 독립협회의 대립처럼 공화국과 제국주의의 전쟁에서 결국은 공화국의 승리로 지금의 공화국 시대가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흐름에서 결국은 세트화가 된, 또 때문에 기록의 이식으로 기반으로 이 한반도의 조선 역사라는, 고려 조선 삼국시대 역사라는 기록들을 교육을 스타팅이 되는 시점에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관련된 묶여진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제국시대 이전부터 이쪽 지역에 기록이 이식되어진 그런 것들의 교차거다. 이 차이점이 대한이냐 대만이냐 이게 먼저고, 거기를 다음에 진행되어진 게 일본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큰 가설이 존재하는데, 일본 제국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이쪽 지역은 대한이 됐건 대만이 됐건 큰 맥락에, 즉 미국의 독립의 탄생이 없던 1800년대 기반의 세도 가문의 세력의 정반을 아메리카 쪽을 대영 제국, 물론 지금의 동아시아 지역의 그에 반하는 이거 가설입니다. 아편 전쟁의 패자의 한자적 기록들이 전반이 밀려와서 세팅되어진. 근데 오리지널 무대에서 다시 한번 변곡점이 생겨서, 그게 남북전쟁으로 바라봤을 때 남북전쟁 이후에 공화국의 탄생에 거의 승기를 잡아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철종의 등장이 키포인트고, 이 철종이 결국은 아브라함 링컨이 되는 이꼬르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 할 거니까 어느 정도 감 잡으신 분들은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세트하고 이 세트의 이식적인 것들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시면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대조선유가 됐건 이런 한 가지에서는 주로 이제 뭐 단군봉에 빠져 있고 그 이주 전체가 이주 뭐 밀려났다 이런 쪽으로 보는데 이 전체적인 판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기록의 본질을 이해를 하시면 그 이게 기록이 이식되어지고 그 이식 기록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시스템, 제국의 시스템 또는 공화국의 시스템이 어느 곳에서 출발해서 어느 곳에 자리를 잡혔고 그 자리를 잡혀준 주 실체들이 누구였느냐, 어떤 조직이었느냐를 인정을 하다 보면 바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6.25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남한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의식에서는 그 언제나 몇 번의 그 승자적 사상이 가치관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도 한 100년 전에는 한 가족이었고 한 형제였지만 지금은 공화국의 시스템으로도 적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이 공화국의 탄생 이전의 제국 시대에는 이 한반도를 벗어나 중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대만이 됐건 만주가 됐건 이런 하나의 시스템에서 하나를 어떤 하나의 연관성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이 제국 또는 사상적 공화국이 두 개로 등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의식에 어떤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과거사를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쉽게 말하면 고종과 민비가 우리의 기록처럼 존재한다면 둘이 손잡고 찍은 사진이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고종의 사진에 독일식 뭐 프랑스 독일식 이러한 게 있다면 민비의 사진도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그 화이트가 됐건 미국식 영국식의 드레스를 입은 사진도 민비가 존재해야 그 시대에 대한제국의 시대에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기록상의 민씨가 결국은 민유중이고 결국은 그래서 암살을 당한다는 이런 개념이고 일본이 이긴다는 개념이라는 게 결국은 서인과 남인의 대결의 연장이고 결국은 합스부르크하고 오스트리아 세력이 사라지는 거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남인의 흐름도 있는데 여기서 급진이 아니냐 또는 어떤 그 제국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모델, 영국의 모델, 의회가 있고 왕이 있는 이러한 시스템에 남인 쪽에 관련된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독일이나 일본으로 그냥 일단은 비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민비하면서 뭐 이런 걸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황당한 겁니다. 황당한 거야. 아무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제 대조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관점이 있는데 이 대조선이라는 관점은 결국은 그 우리가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개념을 세계적인 판으로 확장을 시켰을 때는 결국은 지금 존재하는 가치에서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되는 건데 교황은 전체적 입장에서의 중국 입장이 되는 거고 이 조선 쪽 왕은 영국 쪽 그 왕조하고 연결된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메리카로 갔을 때 교황이 교황적 위치를 누가 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청나라와 조선 이거를 일본 이런 개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이제 뭐 교황
중국 황제, 그 조선왕, 동북부 뭐 쇼군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본 역사의 천황과 텐노, 천황과 쇼군의 개념처럼. 그랬을 때 이 조선 역사에서 서인의 개념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스페인 영역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빨간색 이렇게 칠해졌다고 해서 이 전체를 지금의 면적으로 우리는 한반도 생각하듯이 꽉 촘촘히 채워진 뭔가를 보시면 안 되고, 미국이 됐건 이런 것도 다 땅이 넓으니까 거점 도시 위주고, 뭐 남아메리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 빨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점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는 우리가 이제 그 태평양 전쟁 때 등장하는 이렇게 빨간색 칠한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거점 전쟁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거점. 그 당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에 이 지금 빨간 게 지금처럼 빨간 게 개발되는 게 아니라 뭐 서울이 됐건 부산이 됐건 뭐 어떻게 보면 이쪽 원산 이런 쪽이 더 개발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오지 쪽, 탄광 이런 쪽이 더 개발이 되어 있는 거고, 아무튼 이 거점적 위치로 바라보셔야 되고, 그 거점을 누가 지배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중요한 거는 아라곤의 캐서린. 여기서 아라곤의 캐서린. 즉, 아메리카는 어떻게 보면 아라곤이다, 아라곤. 그리고 이 캐서린의 딸이 메리고, 그래서 아메리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장난말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상장 왜 아메리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런 단어, 물론 이게 한글이고 이게 영어고 뭐 다라곤 이랬는데, 본질은 그냥 이제 이거는 우자고 하는 우자고는 아니고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이 아라곤이 아메리카가 이래서 아메리카가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언어가 있지만 아무튼 아자 빼고 메리는 마리아가 되고 메리 뭐 이런 수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결국은 서인이 지배했던 지역이 이게 되는 스페인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통일신라적 기반이 이후로 나오는 거고, 고려는 제가 언제나 말하는 루이지애나 미시시피강 중심으로 나오는 거고, 동북부 세력 동부 13도가 되는 거는 동북구성 육진 이루어지는 조선왕조실록이 등장하는 이성계의 합수국가가 탄생하는 왕조가 되는 거고, 이 세력들이 결국은 유럽하고 연결이 돼서 5대5 이 동북부 유럽 또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의 그 세계화의 중심이 되는데, 본질은 왕족들이 지금 제일 여기에 많이 있는 거고, 이 왕족이 이렇게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족들이 국가화가 된 애들이 가지고 있는 거점들이 우리가 이제 대항해 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건데, 이 전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중심 무대는 결국은 이 아메리카가 되는 거고, 이 아메리카에서도 결국은 이 서쪽하고 남쪽하고 이 세력들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게 더 빠른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다는 본질을 하면 결국은 이런 쪽으로 더 많은 그 영역들이 가는 게 더 맞는 거죠. 우리가 스페인 뭐 하면 물론 이제 나중에는 등장하지만, 대영제국 때는 등장하지만, 그 부분들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또 좀 샜는데, 아무튼 이게 아라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자주 이야기할 겁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일본 제국에 이 일본 제국을 만들어준 애들이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대영 제국의 세력들이 만들어주는 거고, 이 대영 제국의 세력들이 이 일본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 일본이
뭐 1차는 아니고 2차 세계대전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과 미국을 이겨보려고 그게 이제 유도했건 뭐 이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뭐 또 다음에 이야기하지만 큰 흐름에서 일본 제국이 결국은 이러한 확장을 하는 모델은 아메리카의 그 미국의 확장의 모델을 따라한 거면서 결국은 일본 제국과 이 미국이 대영 제국을 이분화시킨 어떻게 보면 이제 3분화죠. 이게 유럽 전쟁을 빼고 일단 크게 이 태평양 전쟁 기반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 두 세력들이 대영 제국의 영역을 어떻게 보면 쉐어한 겁니다. 나눠 먹기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제국주의의 개념으로 나아간 거고 미국은 공화국 개념으로 뭐 이제 미국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이라 하는데 실질적인 미국은 제국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만 없고 혈통적 황제만 없는 거고 그 서장 가문들이 됐건 그 독립협회 기반의 세력들이 제국적 개념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대영 제국이라는 이 결국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꼭 이제 1, 2차도 묶는 것도 지금 이제 이게 큰 흐름에서 묶는 거니까 1차하고 2차는 또 성격이 다르니까 아무튼 대영 제국이 소멸하는 최종적인 과정이 2차 세계대전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화국의 탄생들이고 공화국의 탄생을 하면서 결국은 이분법으로 민주냐 공산주의냐는 이데올로기 쪽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제국이라는 것을 세도 가문으로 봤을 때 이 세도 가문을 이기기 위한 1800년대의 그 의식의 기반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두 가지가 존재했던 거고 그 두 가지의 그 표면적인 그 이야기들이 곡부론이 되는 아니에요. 그 뭡니까? 그 자본 막스가 쓴 자본론입니까? 자본론. 국부론에 반대되는 아무튼 그러한 그 사상적 대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 일본 제국의 탄생을 잡아준 게 대영 제국 세력이고 영국 세력이고 그 영국 세력의 연영방으로 함께 있었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되는 거지만 미국은 독립을 한 거고 그 독립의 분기점에 표면적인 것은 1776이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독립 형태의 방향을 나아간 거는 남북전쟁 이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 큰 흐름에서의 명치유신이 됐건 막부의 세력이 약화되는 막부의 세력이라는 거는 크게 봤을 때 대영제국이 되는 거고 대영제국의 세력이 약해지는 우리 한반도 역사의 세도 정치가 좀 수그러드는 그래서 타협점이 나오는 게 철종이 되는 거고 철종은 혈통적으로 이미 무너져 버린 거고 무너져 버린 철종의 실질적인 철종의 모델이 아브라함 링컨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교차한 겁니다. 아무튼 이 일본 제국의 탄생과 함께 이쪽에 조선 역사가 이식되어진 게 가설 원이고 더 나은 것은 일본 제국이 오기 전에 이 전체적인 판이 이쪽 대영 제국의 판에서 반이 돼서 이 한자적 기록이 세팅되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 또는 대만 여기서 이제 대만이 왜 등장하느냐의 문제에서 대만 같은 거고 결국은 그것들이 일본 제국의 스타일이 또 한 번 씌워지면서 일본 제국이 분열되는 기점에서 대만이나 대한이나 이게 또 공화국이 쪼개지는 건데 대만이 이 공산화적 시스템에 오기 전의 모습에서는 이 한쪽입니다. 이쪽 전체를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중국 한자 지명하고 한반도 한자 지명하고 같은 이유가 결국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만리장성이 있고 천리장성이 있는데 이 천리장성이 없는 이유는 이 이분법적 이유에서 만리장성에 이쪽을 나눴을 때 반이 되는 축소화시킨 역사에 천리장성을 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천리장성의 본질은 예전에 시즌 X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과거의 만리장성에 관련된 거는 이 미국 서부 쪽하고 관련된 지형이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고,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의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 앞으로 더 시즌 22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일본 제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력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애들이 중국이고, 그 중국을 1대1로가 됐건 이러한 판으로 밀어주는 세력이 또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미국 정치 세력이 됐건 유럽이 됐건 복합적인 세력들이 이쪽을 이용을 하는 것에 관련성입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좀 민주당 세력이 더 강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자주 이야기했던 부시 가문입니까? 부시 가문, 아니 그 민주당 세력들하고 더 관련이 짬짬이가 된 애들이 이 지금 중국 세력이고, 그거를 좀 견제하는 애들이 공화당 세력이지만, 결국은 미국 정치 세력을 또 깊게 들어가다 보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이 주체적인 또 보이지 않는 뒤쪽의 세력들은 또 이 묶음이 다른 거지만, 전반적인 이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미국의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그 큰 프레임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큰 프레임의 동일성은 결국은 뉴월드 오더의 이 세계화의 실체적 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을 누가 리드하냐에 또 나아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급발진시킨 세력 방법이 전쟁이 아닌 코로나 전국 또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또는 이 바이러스를 투여하는 이 화이자 백신 또는 백신 기반의 그 법률, 백신 기반의 그 정보의 체계화 또 이런 것들로 나가고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21세기 안에 이 정반의 무력적 충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뭐냐면 공식이니까 정과 반을 충돌시켜서 합을 만드는, 그게 이제 큰 설정에 정과 반이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또 지리적인 문제로 아시아 문제가 됐건 유럽 문제가 됐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러시아 문제가 되고 중국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이 큰 흐름에서는 왕족이라는 서열이 없는 기반에서의 지금 시대에는 이 세력이 약간 이 이게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하듯이 그냥 숙청하듯이 총 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지금 정치적인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그 과거 시대처럼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어떤 극계 대립에서처럼 뭐 비밀 작전이 됐건 암살이 됐건 또는 자국 내에 숙청 작업이 됐건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표면적으로 할 수 없어서 트럼프를 아웃시킨 방법이 결국은 그 부정선거 또는 그런 것들로 언론의 힘과 기업의 힘으로 다운레벨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 17세기, 18세기 아니 18 영조 종조 시대를 바르게 인지를 해야
지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헨리 8세 아라곤의 캐서린. 자, 헨리 8세에게 이제 물론 이 기간은 좀 다릅니다. 1500년. 헨리 8세가 메리 1세가 있는 거고, 캐서린 아라곤하고 엠블린하고 엘리자베스 1세가 있는 거고, 제인 시모하고 에드워드 6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숙종이 되는 거고, 인왕후가 되는 거고, 장희빈이 되는 거고, 또 장희빈 밑에 그 누굽니까? 이게 또 시종들 든 애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영국 대영제국 역사는 누구하고 길을 타냐면 이제 물론 이제 헨리 8세가 사라진 후에 에드워드 6세가 됐다가 또 그 메리 1세 되기 전에 그 누굽니까? 그 며칠 한 애가 있는데 그 여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최초의 여자 황제냐 하는 걔가 누구지? 아무튼 에드워드 6세 다음에 여자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메리 1세,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로 돼서 아무튼 엘리자베스 1세로 해서 대영 제국이었던 그 스토리가 확장되는 건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결국은 누구로 이어지냐면 엠블린으로 이렇게 타는 겁니다. 엠블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 걸로 말하면 숙종 장희빈의 아들 경종입니까? 경종. 한 4년 정도 하는 애가 경종. 그 다음에 영조. 경종, 영조. 영조가 이제 탄생되는 게 제가 말하는 영조, 대영제국의 어떤 실질적인 모델의 핵심은 조선왕조사에서 영조다. 우리 흔히 조자를 붙이는 거는 하나가 우리가 이제 우리 한반도사에 이 영조가 됐건 뭐 세조가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흘러가는데 영조라는 거는 그냥 대영 제국이 탄생시킨 왕,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더 맞는 겁니다. 대영 제국의 탄생에 한반도 기록의 배칭은 영조가 결국은 대영 제국의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흐름상 자 헨리 8세가 결혼 문제로 영국 국교회를 만드는 거고 이 영국 국교회를 만드는 모델을 내 개념이 결국은 나중에 1776의 동부 13도의 독립적 개념하고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한 것들이 이 스페인 지역에서의 동부 13도의 영국 국교회가 생기는 개념이 결국은 나중에 아메리카의 대영제국 안에서 이 동부 13도가 독립하는 개념이 그 과거에는 헨리 8세 때 스페인의 그 대립해서 영국 국교회를 탄생시킨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그 뭐 시간적 개념은 존재하지만 그 독립의 개념, 이분법의 개념.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왔을 때 중국과 한반도가 됐건 한반도 일본이 됐건 이 분리적 구조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유럽사지만 여기도 천주교가 됐건 이 송명리학의 이 관점에서의 이거의 맥락에서는 하나다. 시스템적으로. 자,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헨리 8세, 엠블린, 엘리자베스 물론 이제 이 과정에 에드워드 6세도 있었고 또 에드워드 6세하고 관련된 인물이 숙종 경종이 맞나? 뒷부분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원래는 이 에드워드 6세가 우리 이제 조선사에서는 엠블린 밑으로 가야 맞는 거죠. 장희빈, 에드워드 6세, 엠블린.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또 엘리자베스 1세는 또 문정왕후하고 이제 시대적으로는 비슷한 캐릭이라고 또 이게 교차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건 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엠블린, 엘리자베스 1세 대영제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대영제국의 본질은 우리가 말할 때는 영조다. 영조시대가 대영제국이고 영조는 그러면 노론의 허수아비고 노론이 만들어낸 여기 뭐
여자 쪽 혈통이 안 좋지 않습니까? 여자 쪽 혈통이 안 좋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일본의 막부 정치로 보면 막부의 가문 세력이 약한 왕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어머니 쪽이 강해야 되는데, 자, 그 여자 쪽이 강한 게 우리가 유럽사에서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되는 거고, 합스부르크 왕가가 신성 로마가 됐건 스페인이 됐건 또는 프랑스가 됐건 연관이 있는 거고, 우리 역사에서는 서인의 파워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조가 되는 거고, 영조가 결국은 예전에 이야기했던 꽃부리 영자인데, 꽃부리, 꽃 장식. 자, 꽃하고 관련된 장식들. 자, 아무튼 이거 장식의 문제도 또 꽃하고는 너무 교차점이 많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고, 결국은 영국의 약칭이다. 쓸 때 이제 그 꽃부리 영자를 쓰는데, 이 영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조 부인 중에 누굽니까? 정순왕후, 정조하고 가장 대립을 했던, 이제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 오스트리아 이 여자 황제를 그걸로 이꼬리를 비유로 한 겁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1717년 1780년 합스부르크 군주의 유일한 여성 통치자,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군주. 자, 이게 이제 물론 이 마리아 테레지아를 제가 이제 비유를 했던 게 정순왕으로, 이제 그 영조의 계비, 영조가 나이 들어서 가장 나이 어린 여자, 그리고 순조 때 수렴청정을 했고, 그리고 신의 박해 정도인 유학은 사학이라고 천주교를 소멸시킨 정도인 유학은 사학, 천주교를 소멸시킨, 즉 정조 때 천주교적인 모델이 등장을 하는 개념이고,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가 되는 거고, 사도세자가 장은세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천주교적인 남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하고 이제 제가 세도 가문하고 약간 좀 다른 걸로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신의 박해를 한 정순왕후, 영조하고 가장 비슷한 마리아 테레지아 합스부르크 서인 막부 가문, 세도 가문, 이런 패턴을 아무튼 큰 흐름에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순왕후가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이 저절로 종식될 것이라며, 천주교를 묵인한 정조와 달리 천주교를 강압하게 탄압하고, 사학 천주교 언급, 천주교 역사 박해, 신유 박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지만, 아무튼 큰 흐름상에서 결국은 서인의 계열로 보는 거고, 서인의 계열을 왕조의 처가 쪽으로 보는 거고, 처가 쪽을 막부로 보는 거고, 막부를 우리가 대영제국이 됐건 자본가가 됐건 동인도 회사가 됐건 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황제는 조그만 곳에 직할지만 있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로 모델로도 등장하고, 아무튼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정조가 1776때 독립을 하는 거고, 정조가 동부 13도, 미국 독립전쟁이 보스턴 차 사건, 뭐 미국 독립, 요코타운 전투, 이렇게 동부 13도에서 탄생을 하는 것의 이야기가 결국은 정조입니다. 정조. 미국이 탄생하는, 미국이라는 지금은 제국, 국가가 탄생하는 개념의 정조. 그전에는 영조에서 정조가 정조 전에 이제 사도세자가 한 번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미국이 등장하는 거고, 정조가 결국은
자, 정실, 본처, 맏아들, 적장자, 본정주, 정사, 정치, 증거, 증빙, 상례, 준칙, 표준. 자, 정실, 맏아들, 적장자, 본정주가 돼서 미국이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라는 걸로 공화국의 메이슨적인 관점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거의 확실시된 분기점이 제가 보기에는 언제냐면, 언제나 말씀드리는 그 남북전쟁 이후가 되는 거고, 남북전쟁 이후의 과도기를 거쳐서 결국은 시오도스 루즈벨트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1900년대 초입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을 이해를 이해를 시킨다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과거에 많이 단편 했었고, 지금은 이제 좀 종합을 해서 하는 이야기고, 결국은 그 지금 이 미국 정치, 워싱턴 정치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중국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거의 허물이 지금의 그 중국인데, 아시아 중국인데, 지금 문제는 이 관리적인, 물론 이제 정치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체, 뭐 세도 가문의 정치, 이거는 작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 뭐 나이가 어리건 어린 정치인이 됐건, 경험이 없는 일선이 됐건, 뭐 삼선이 됐건, 원로가 됐건, 이런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이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그 네트워크의 기반들이 얼굴마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21세기의 문제는 뭐냐면, 이 과거의 혈통적인 것들이 거의 정립이 돼서 공화국의 기반으로 신진 세력들, 새로운 세력들이 정치가 됐건 경제가 됐건 것들을 이 변화를 시켜서 이 부의 이동이 있는 거고, 이 부의 이동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이 경제 시스템이 이제 공산주의가 소멸되면서 이루어져서 지금의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소비 시장에서 소비와 생산의 어떤 중국이 중요한 위치로 올라오면서 이 경제적인 논리에 있어서 압도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또는 이 로컬화된, 이게 더 로컬화가 된 거죠. 세계화의 어떤 지역 판도가,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도, 우리 한반도도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될지 예상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치인들이 됐건, 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 박정희 시대가 됐건 베트남 전쟁 이후에 사실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북한을 이긴 부분도 있고, 미국의 어떤 지원도 있는 것들이 한국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사는 역사에 피로 세워진 국가는 맞습니다. 이 피에 대한 그 손실은 6.25 때, 뭐, 6.25 때도 그렇고, 가깝게는 6.25 또는 이 베트남 전쟁,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부를, 뭐, 그런 것들 기반과 또 내부적인 문제 또는 그 군부 또는 그 대학생들 어떤 이런 데모가 됐건, 또는 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본 부분도 있고 발전시킨 부분도 있고, 이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떤 남한의 어떤 이 경제적인 것들이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를 예측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큰 흐름상에서는 일본을 제어시켜서 역할론을 아시아에서 좀 줄이면서 한반도를, 더 남한을 좀 업시켜준 영향이 있고, 아무튼 이 힘의 대립상에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중국과 미국의 대립의 본질적인 거는 결국은
우주시대라는 개념이 우주시대라는 더 나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갇혀진 공간 안에서의 전쟁이 아닌 방법에서의 힘싸움은 경제적인 논리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영역의 비전이 메타버스가 되는 거고 새로운 공간이 되는 거고 뭐 그러한 것들로 나아가면서의 주도권의 문제가 있는 거고 결국은 그 우리가 음모론적으로 너무 우울한 미래는 그 하나의 시나리오로 보셔야 되고 또 이 제가 언제나 걱정하는 백신 문제에서 이제 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